파이썬은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많은 유용한 모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매스 모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스 모듈을 사용하려면 이 매스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스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매스 모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걸 알고 싶으면 일단 이 매스 모듈 안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 걸 알고 싶으면 dir 매스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아크 코사인 사인이 있고 아크 탄젠트, 그 다음에 코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e라는 건 요건 이제 자연 상수입니다. 상수.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도 있고요. 팩토리얼 함수도 여기 있죠. 그리고 로그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이라는 상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 제곱할 때 쓰는 파워라는 함수도 있고요. 자, 이런 함수들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 매스 모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매스 모듈 안에 있는 이제 함수들 중에서 몇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상수를 부른다. 파이라는 상수를 부르고 싶으면 math.py를 해주면 파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e라는 상수를 쓰고 싶으면 math.e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수들을 불러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sign이라는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럼 math.sin, sin 이제 even 파이가 얼마냐? 그러려면 다시 math를 붙여야 되겠죠. math.py 나누기 2 하면 sin even 파이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even 파이가 아니라 이제 뭐 6분의 파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2분이 딱 떠지면 좋겠지만 이게 플로팅 포인트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자릿수가 많이 나오고 정확하지 않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르게 되면 반올림을 하게 되고 결국 0.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dir 매스를 이용하면 매스 모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제 함수와 상수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함수와 상수 쓰는 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help 매스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help문이 들어오고 이 안에서 이제 각 함수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듈을 불러와서 거기에 대한 도움말을 받고 싶으면 dir 매스를 하든지 아니면 help 모듈 이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스 모듈에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모듈 안에 이제 abs라는 함수가 있죠. 절대값을 붙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의 절대값을 부르면 당연히 이제 매스 모듈 안에는 abs가 없습니다. f는 abs는 있는데 f는 이제 실수를 말합니다. 플로팅 포인트 abs죠. 그래서 fabs를 써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이건 실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소수점이 붙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abs는 어디 있냐면 그냥 이제 내장함수로 공용함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abs-3 하면은 이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매스 모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abs는 그냥 공용함수에 abs가 들어있고요. 매스 모듈에는 fabs가 있습니다. 자, 수학함수들 중에 그렇게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abs가 이제 공용함수고 라운드 반올림하는 함수인데 이것도 공용함수입니다. 매스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불임을 하는 함수 트렁케이션이 있는데 이 함수는 매스 모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함수를 쓰다가 잘 안 될 때는 공용함수인지 매스 모듈에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유용한 함수로 스퀘어 루트가 있죠. 이것은 이제 제곱근을 구하는 건데요. 매스 모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수의 제곱을 할 때는 뭐 2의 5제곱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공용함수에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매스 모듈에 있는지 아니면 공용함수로 있는지 헷갈릴 때는
사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임포트를 할 때 from mass import 이렇게 별표를 해버리면 이제 좀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sqrt를 약간 mass로 불렀는데 그냥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똑같이 해버렸기 때문에 mass를 안 붙여도 되니까요. 자, 트렁케이션도 보면 이제 3.1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트렁케이션 매스 모듈에 있지만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부르지 않고 이제 공용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 것이죠. 파이썬에서는 유리수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수 모듈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썬 2.6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분수 모듈을 이용하면 우리는 이제 실수로 다르지 않고 유리수로 분수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분수 모듈을 사용하려면 이제 이 프랙션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import fractions 이렇게 이제 불러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fractions 모듈 안에 실제 우리가 쓰는 건 이제 fraction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분수를 기술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되면 fractions 또 large fraction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으려면 from fractions에서 import large fraction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fractions 모듈을 이용해서 분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action 1,2 이것이 이제 바로 분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랙션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수를 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1을 더했다. 그러면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리수를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6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수를 변수에다 대입을 할 수도 있죠. 자, A라는 변수를 이제 3분의 1을 대입을 하고 B라는 변수에는 5분의 1을 대입했다. 그럴 때 A 더하기 B는 얼마냐? 그러면 15분의 8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분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분의 2분의 1 이렇게 프랙션 안에 다시 프랙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분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2분의 3이 됩니다. 자, 실수도 이제 분수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3.14라는 걸 분수로 표현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프랙션 안에 3.14를 넣고 엔터 치시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수가 너무 이제 복잡하게 나와요.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실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따옴표를 넣어주세요. 이걸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3.14는 이제 100분의 314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50분의 157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수 모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랜덤이라는 모듈인데요. 인풋 랜덤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면 랜덤 모듈 안에 실제로 난수를 만드는 함수가 다시 랜덤이 있습니다. 이 랜덤은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이 모듈의 이름이고, 그리고 실제로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는 함수는 이제 또 랜덤이라는 이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면 랜덤 넘버를 0과 1 사이에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부를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보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for I in range
뭐 10개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실행을 해주면 이제 자 그냥 이제 랜덤 이렇게 부르면 하나가 있을 때는 실행이 되는데 포문이 들어갈 때는 이게 화면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프린트문을 붙여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프린트 이렇게 해줘야만 매번 그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랜덤 넘버가 만들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랜덤 넘버는 보시면 0과 1 사이에 실수로 이제 나타나는 랜덤 넘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0과 1 사이가 아니라 뭐 0과 10 사이의 랜덤 넘버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땐 이 함수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과 10 사이에 랜덤 넘버가 만들어지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0과 10 사이의 랜덤 넘버가 아니라 이제 0과 10 사이의 정수가 이제 실수가 아니라 정수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함수 자체를 이제 int로 정수로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싸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정수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이 정수 랜덤 넘버는 랜덤리스가 좋지가 않아요. 보니까 9가 이렇게 반복돼 나오고 2도 반복돼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랜덤 넘버의 특성이 좋은 건 아닌데요. 이런 방법보다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랜딘트라는 이제 이 함수 rand 이것이 이제 정수난수를 만들어주는 랜덤 넘버입니다. 랜덤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시작하는 값과 이제 끝나는 값 0에서 10 사이 값을 이제 만들고 싶다. 그럼 0, 1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7, 3, 6, 3, 0, 0하고 10이 다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뭐 많이 만들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다양한 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정수난수를 만들어주는 또 다른 랜덤 함수는 랜드 레인지가 있습니다. 아까 랜딘트는 0, 10을 했을 때 0도 나오고 10도 나왔지만 랜드 레인지는 0은 나오지만 10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인지 함수가 이제 겉에 있는 이 값이 안 나오는데 이거와 같은 이제 레인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10이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물론 10개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 100개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00개를 실행해 보면 여기서 10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미심쩍을 때는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셔플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랜덤 모듈 안에 있는 이제 이 셔플이라는 함수는 이제 그 원소들을 이제 섞어주는 우리가 카드를 칠 때 카드를 섞는 거 있죠. 이런 셔플을 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lst라는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원소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서로 섞어주는 거죠. 카드를 칠 때 섞어주듯이.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부르고 싶으면 랜덤 셔플에서 lst 인수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찍어 다시 이제 섞인 걸 보고 싶으면 lst 다시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셔플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셔플을 또 시키면 이 셔플이 자꾸 바뀌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자, 랜덤 모듈 안에 있는 또 다른 이제 함수로 초이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초이스라는 함수는 그 원소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하나 뽑으세요 할 때 뽑아주는 거죠. 그게 초이스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셔플을 시켜놨는데 lst 변수를 자, 이것을 한번 여기 중에 하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셔플하고 다르게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호출하면 리턴 값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3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뽑아보면 이제 13이 나오고 또 뽑아보면 15가 나오고 또 뽑으면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이제 이 난수 함수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
모형적으로 이제 우리 어떤 반의 성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반인데요. 이 클래스 A라고 지금 붙였는데, 이 클래스 A의 반에 인원이 30명이 있는데, 이 성적을 이제 랜덤 넘버로 이용해서 0점에서 100점 사이에 30개의 점수를 만들고, 그것을 클래스 A라는 리스트에다가 저장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클래스 A를 이제 빈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문에서 이제 랜덤 넘버를 중에서 랜더 레인지를 해야 되겠죠. 0에서 100점 사이 랜더 레인지를 하면 성적이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 리스트에다가 appen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집어넣고 나면 이제 클래스 A에 30명의 성적이 들어갔겠죠. 그것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성적이 이제 쭉 랜덤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반에 이제 성적의 총합과 그리고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총합은 이제 토탈이라는 변수를 도입했고, 그리고 평균은 AVR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 A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에 대한 합을 구하려면 우리가 공용 함수로 sum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 sum을 이용해서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토탈을 30명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토탈 A by R. 자, 이걸 출력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배웠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합을 또 구해보죠. 이 sum을 이용하지 말고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토탈이라는 변수를 이제 이용하고, 그리고 토탈에다가 이 클래스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꺼내 가지고 토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잘 보시면 for i in class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가 버리면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변수가 i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i를 이제 토탈이라는 변수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토탈 플러스 i는 i 이렇게 쓰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쓴다면 이것은 토탈 플러스 i를 다시, 그러니까 원래 토탈이 지금 0이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이게 0이겠죠. 여기다가 클래스 A 첫 번째 값이 이제 여기 보면 59가 나옵니다. 59를 여기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토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토탈에는 이제 59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i는 두 번째 원소가 나오죠. 두 번째 원소가 21이에요. 그래서 21을 다시 거기다 더해줘서 59 더하기 21이 새로운 토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원소가 또 55가 나와요. 그래서 55를 다시 그게 더합니다. 이런 과정을 언제까지 하느냐면 이 마지막 원소 50이 될 때까지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원소의 합이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토탈에 들어 있겠죠. 그리고 이 토탈을 이제 30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